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셨던 주제 여드름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쭉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각 교수님들이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는 그 분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흉터, 미용시술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제 소개를 잘 안 해드렸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아마 저에 대한 정보가 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고 보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화장품 잘못 쓰는 것,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이런 걸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기고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교정하고 한 가지만 치료해서는 절대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습관 교정인데요. 이 생활습관 교정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계속하는 걸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비싼 약을 먹든 비싼 레이저를 하든 비싼 화장품을 바르든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드름 환자가 오면 중점적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해서 할애하는 설명이 이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게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기보다 여드름에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교정을 제가 제대로 해드리고 여드름 강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나가려고 해요.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 기능성, 연고 굉장히 많은 라인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화장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드름에는 그게 필수입니다. 물론 각 화장품들 하나하나를 보면 좋은 성분, 어떤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전성분표를 보면 화장품을 유지하기 위한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화학약품들이 부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덩어리예요. 근데 그거를 1개 바르고 2개 바르고 3개 바르고 4개 바르고 5개 바르면 어쨌거나 각 하나하나의 화장품의 기능은 좋더라도 그게 누적이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과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지고 계시는 라인을 모두 다 포기하시고 수분크림 하나로만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좋아지시면 점차 수분크림에 앰플 추가하시고 수분크림에 앰플에 토너 추가하시고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여드름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여드름의 유병 기간을 밀리게 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면포가 갇혀서 좁쌀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또 팩트 있잖아요. 팩트 그 쿠션의 균 증식으로 인해서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낭염도 잘 생기고 기타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같은 이유로 우리 파운데이션 바를 때 손으로 바르지 않고 그 스펀지 같은 솜으로 바르시는 분들 근데 그 솜에도 역시 팩트 쿠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쿠션을 사용하자마자 빨아줘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잘게 잘라서 일회용으로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요즘은 워낙 마스크로 가리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기회를 틈타서 화장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나고 여드름 나면 굉장히 가리고 싶은 욕구가 나지만 저는 여드름이 날수록 화장을 더 안 하고 어때요? 여드름을 화장으로 가려서 우둘투둘한 것보다는 여드름이 있더라도 맨 얼굴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드름 있는데 화장으로 덕지덕지 가린 것 또한 지저분해 보여요. 피부에 화장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을 주고 여드름을 빨리 그 시간 안에 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을 이쁜 얼굴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여드름 환자들이 오면 문진표를 쫙 작성을 하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여드름이 있으면 워낙 기름지고 뭐 바르면 여드름이 악화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피부를 건조하게 해야 이 여드름 피지가 줄어서 여드름이 낫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피부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를 만들어내요. 피지를 만들어내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지로 인해서 건조한 피부를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개기름이 더 끼고 여드름이 더 악화됩니다.
보습을 잘해줘서 피부가 촉촉하게 되면 피부가 촉촉하구나 그러면서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해요. 또 여드름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을수록 여드름균이 잘 침투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염증이 잘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쓰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 스프레이 같은 제품들 있죠. 거기에는 여드름을 실제로 유발하거나 아니면 모낭염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샴푸 성분들이 타고 내려가서 등, 가슴 여드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는 샴푸하고 얼굴 닦고 몸 닦고, 또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머리카락 에센스 있잖아요. 그 에센스는 오일이 많아요. 그 오일들이 이렇게 얼굴에 닿거나 목에 닿으면 그게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헤어 에센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머리카락 스프레이, 고정 스프레이 뿌릴 때 있죠. 그 스프레이도 얼굴은 꼭 이렇게 가리고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더러워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개기름이 끼고 자꾸 기름이 도니까 하루에 2-3번 빡빡 닦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과한 세수를 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깨트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세안은 부드럽고 가볍게,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여드름균의 침투도 막고 염증도 완화시키고 있던 여드름도 빨리 낫거든요. 알갱이 있는 스크럽으로 빡빡 닦거나 디바이스, 솔로 문질문질해서 닦는 경우는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피부 장벽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부 장벽을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젠틀하게 세안을 해야 되고, 세안은 아침 저녁 2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 나온 피지나 노폐물 때문에 또 모공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폼 클렌징 할 것을 권하고, 저녁에는 만약 아침에 보습제만 바르고 외출했다 그럼 폼 클렌징만 해도 상관없지만 선크림을 발랐거나 비비 화장을 했던 분들은 꼭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을 폼 클렌징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클렌징법은 제가 여드름 클렌징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토너를 잘 안 쓰는 편이기도 한데 토너를 쓰더라도 손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토너 팩처럼 솜에 적셔서 올려놓기만 하지 절대 닥토는 안 해요. 이 닥토가 이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요새는 또 닥토를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닥토는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을 계속 자극을 줘서 피부 장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꼭 닥토를 난 해야겠다 그러면 솜을 아주 축축하게 적셔서 뚝뚝 토너가 떨어질 정도로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스친 듯 안 스친 듯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토너 팩처럼 한 1-2분 정도 얹고 있거나 아니면 손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저는 꼭 회식하면 여드름이 진짜 심해서요. 고혈당의 음식과 술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고혈당의 음식은 IGF-1을 증가시켜서 표피의 과학화를 유발을 하고 또 피지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술은 얼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확장된 혈관으로 염증 물질이 모일 길을 열어 염증성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밤새고 나면 꼭 뾰루지 한두 개 나거나 여드름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도 나오지만 성장이 멈춘 어른에게도 나옵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키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이게 몸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여드름 치료 과정 중에 빨리 재생이 돼야 피부가 튼튼해지면서 여드름이 재발할 기회를 막아주고 또 흉터가 덜 생기고 착색이 덜 생기는데, 비싼 돈 안 쓰고도 우리 몸에서 뿜뿜해서 나오는 이 재생 호르몬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늦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각질 각확화, 피지 분비 촉진 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아우 귀찮은데 화장 안 지우고 자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아무리 술 취해도 아무리 졸려도 화장은 꼭 지우고 자요. 자는 동안 모공을 막은 그 화장 입자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여드름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분자 단위로 저는 직업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있는 여러분들도 그거를 계속 머리로 되뇌이면서 꼭 화장은 지우고 자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지우는 게 아니라 외출하고 돌아오자마자 빨리
화장은 벗겨주는 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것만 바꿔도 사실 여드름 좋아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베개 커버 그리고 이불, 이 얼굴에 굉장히 닿는 시간이 많잖아요. 자면서 이렇게 옆으로 자는 분들도 있고 또 엎드려 자는 분들도 있고, 베갯잎에는 헤어 제품도 닿을 수도 있고 먼지도 닿을 수도 있고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얼굴 닿는 부위가 자는 동안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쇠수건 갈아주라고 하는 정보 보신 적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쇠수건을 놓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베갯잎이나 이불 같은 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삶거나 빨거든요. 꼭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빨아주시면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못 고치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일할 때 턱을 개고 하기도 하고, 왜 자꾸 여드름 있는지 이렇게 만져요. 그럼 여드름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러다가 뚝 뜯어요. 그쵸? 남편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손을 탁 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진짜 고치기 어려운 습관인데 저도 요즘 고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고쳐보세요. 손에 굉장히 균이 많이 사는 거 아시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실 텐데, 이렇게 자꾸 만지면 손에 있는 균으로 인해서 모낭염이 굉장히 생기기가 쉬워요. 특히 이렇게 턱에 괴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턱까지도 모낭염이 잘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여드름을 손으로 짜면 손에 있는 균이 오히려 짠 데로 들어가서 더 염증이 생기거나 뜯어내는 과정에서 푹 파이는 흉터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뜯어내지 마시고 만지지 마시고 그냥 거울로만 확인하시고, 짜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일단 이 10가지 악화 요인 꼭 피해주시고요. 사실 여드름 관련해서는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동안 여드름 명중 주사편 하나 딱 올리고 여드름 관련해서 거의 컨텐츠를 못 만들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막막해서 미룬 이유도 있거든요. 이제 쭉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